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클립, 영상 클립이에요. 주제는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입니다.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얘기한 내용들, 기사 꼭지들을 몇 개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꼽아본 기사는 추석 연휴 이후에 전월세 시장 전망에 관한 얘기예요. 자, 지금 뉴스원에서 전문가 41분한테 이제 좀 이렇게 설문을 했나봐요. 그래서 41명 설문 답변을 받았는데, 41명이 어떤 분이냐면, 보시면, KB 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그러니까 언론에서 많이 보아왔던 부동산인포 팀장, NH투자증권 위원, 컨설팅 대표, 감정평가법인 등등, 그래서 여러 건설회사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한번 좀 시장, 이런 41명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봤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읽어본 기사 중에 그런 거 있었죠? 추석 1월에서 9월까지의 전월세가 되게 안정됐다. 홀수년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안정됐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매매, 갭 투자 이런 게 많이 생기면서 시장 안에 물건 개수는, 아파트의 공급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매매, 갭 투자가 되면서 임대 공급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공급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제 임대 가격이 안정됐다고 하는데,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이 다 강화되면서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어요. 이런 환경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석 이후의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제 좀 다주택자 갭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된 거죠. 오늘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어떤 회원분이 올려주신 글 중에 보니까 추석 전에 강남에 갭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2채를 취득하신 분이 계신데, 자금 출처 조사한다고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는 친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워지는 환경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승이 25분, 보합이 11분, 기타가 5분, 하락할 거다는 빵명이에요. 그러니까 41명의 전문가는 전월세 시장 가격은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로는 어떻게 꼽았느냐. 전세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는 내 집 마련 수요의 축소가 첫 선에 꼽혔다. 41명 중에 한 30% 정도가 그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하지 않는 식으로, 대출, 이 규제에 따라서 이제 집을 다시 사지 말까? 그냥 전세로 계속 이사 갈까?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그만큼 늘어나고, 해서 이제 그 원인이 가장 클 것이다라고 보는 게 30% 정도고, 대략 이를 이제 심교원 건국대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다가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지금 절벽이 이미 오고 있잖아요. 거래가 감소하고, 이렇게 거래가 감소하면 집값이 폭락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겁나니까 전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세가 늘어나는 형태가 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봤어요. 그 내용들을 대충 보면, 자,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면 원인은 뭐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서 의견들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제일 크다라고 본 게 내 집 마련 수요가 일단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하나 원인이 되면서 전세 수요는 늘어나고 매매 수요 감소하는 게 원인이 될 것이다가 12명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 강남 재건축 멸실 대비 부족한 공급, 이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하세요. 얼마 전에 저 부동산 TV에 오셨던 성동구의 투미부동산 김재경 부장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멸실 물량보다 입주 물량이 더 적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 안에 작년에 주택 공급은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이제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강남 재건축 멸실이 앞으로 내년, 내후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서울, 강남 또는 이제 한시적, 이 전세라고 하는 게,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올 하반기 짧은 기간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이렇게 멸실된 물량은 되게 많은데, 그 기간 안에 또 서울 안에 공급될 만한 또 물량은 없거든요. 수도권은 좀 있지만, 서울의 물량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8년에도 좀 꾸준히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가 원인일 것이다. 단기적으로 강남 재건축 멸실은 되게 많이 생길 건데, 그걸 채워줄 만한 공급량은 충분히 그 시점에 갖춰지지 못할 거다가 한 11명 정도 있으셨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또 이어지는 걸 거예요. 주거 선호도 높은 지역의 전세 매물 부족, 또 뭐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겠죠. 맞물려 있는 부분일 수 있다. 이게 내분이고요. 일단 뭐 내 집 마련 수요 축소랑도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정부 규제에 따른 매매 관망세, 결국 매매에 대해 관망을 하니까 매수 수요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명 정도는. 다주택자 압박에 따른 역상승,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요 축소되고 하는 부분이랑 맞물려 있을 것 같고요. 뭐 대략 이 정도 의견들을 주셨어요. 뭐 설명에서 보면 이래요. 올 7월에서 12월까지 강남 4구의 재건축 이주 규모만 49,000가구에 달하고, 서초구 무지개, 강동구 둔촌주공 6,000세대네요.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요거만 5,040가구. 개포주공 4단지가 3,000. 뭐 이래서 이런 물량들이 너무 많다. 계속 나올 거다. 뭐 이게 올해가 지금 이런 거지만, 이제 내년에도 또 지금 막, 피하려고,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피하려고 가고 있는 반포의 재건축 단지들, 이런 데들도 이제 내년 이맘때면 이주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물량 멸실 부분도 영향을 계속 끼치긴 하겠죠. 그래서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의 국지적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가격을 상승하게끔 하는데 압박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 얘기도 있어요. 주거복지 로드맵, 이제 10월에 발표한다 그랬죠. 여기에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추진 방안 등을 포함할 경우에, 말 그대로 전월세 상한제라고 하는 거는 월세나 전세를 계약하고서 이제 올리지 못하게끔 하는 부분을 정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2년 계약이 아니라 2년 계약하고도 한 번에 한해서 뭐 무조건 더 임대차를 연장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세입자 보호 방안이죠. 이런 부분들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강제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수급불안, 말 그대로 강남 또는 이제 서울의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 현상으로 봐야 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이게 맞물려지면 한시적으로 전세 가격이 되게 폭등할 우려도 있다. 전세시장 불안을 증폭시켜서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정부 정책은 주거 수급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런 부분을 지금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추석 이후에 전월세 시장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제 설문조사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봤어요. 첫 번째 꼭지로. 자, 다음 뉴스입니다. 추석 후 부동산 시장 3가지 키워드. 정책, 금리, 청약통장. 조선비즈 기사인데요. 요거는 5명의 부동산 전문가한테 조선비즈가 이제 좀 물어본 것 같아요.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어떤 거에 주목을 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거를 좀 물어본 것 같은데, 이제 그 답변으로서 정책, 금리, 청약통장,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10월달에 가계부채 대책이랑 그 다음에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임대 관련된, 그러니까 주택 임대 시장에 관련된 정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조금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뉘앙스로 보면 될 것 같고,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올 하반기 정도에 미국에서 금리 올릴 거라고 하잖아요. 금리 관련해서 기사가 계속 이제까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지면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미국으로 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환이 유출되는, 그러니까 달러가 유출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에 보조를 맞춰서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의 채무자들, 다주택자들 또는 이제 대출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채무에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되게 위기가 생길 수가 있어서, 결국 이게 부동산 가격을
하게끔 하는데 압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신규로 이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금리가 높아지면 부담스러워질 거니까 대출이 좀 제한적으로 맞게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오늘 사실 기사에서 안 읽긴 했습니다만 다주택자들이나 이 가계부채 관련된 문제를 그 국회 정세균 의원이 뭐 이렇게 나이스였나요? 뭐 어디서 이제 자료 받은 거 가지고 뭐 다주택자들이 뭐 얼마를 갖고 있고 연봉 소득은 얼마인데 뭐 몇 개의 대출을 얼마나 갖고 있으면서 이게 문제다, 그런 거를 자료 정리해 놓은 것들을 좀 이렇게 보도자료 내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가계부채 대책 나오기 전에 이제 밑밥 까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는 청약 통장 얘기인데요. 청약 통장은 이제 이번에 바뀐 그러니까 청약 제도에 따라서 무주택 기간이 긴,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 보유자들이 청약 당첨되기 되게 좋은 지금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되게 주목해서 잘 활용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정도를 큰 이슈로, 키워드로 꼽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다주택자들을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엄포처럼 이제 강압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사업을 등록하거나 내년 4월에 소득세법 바뀌어서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기 전에 팔던가 택일하세요, 뭐 이런 식의 강요를 좀 하는 뉘앙스로 대책을 만들었고, 또 이제 그와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발언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제 이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오면서 이 안에서 이제 임대주택,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그래서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사업자가 되는 거고, 사업자가 되면 소득세도 내야 되고, 이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규제들이 가해지죠. 대표적인 규제가 임대주택 사업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연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끔 민간 임대사업자가 되는 거니까 임대료를 맘대로 올리지 못하게 되는 이 규제 하에 되는 거죠. 대신 그에 따라서 뭐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보유세 세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또 이제 특정 물건 같은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제 그런 혜택도 있긴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 얘기됐던 것 중에 이제 맨날 얘기 나오는 게,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들이 되게 커서 임대주택 등록을 안 하고 있는 지금 다주택자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쇄시켜줄 만한 인센티브, 말 그대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주어진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주택자들은 선택을 할 거라는 거죠. 내년 4월 이전에 양도를 좀 싸게라도 양도를 하고 엑시트해서 다주택에서 벗어나려고 하든가, 이제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주택임대 사업을 내고 임대 사업자가 되는 걸 택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도저도 아니고 나는 그냥 있을 건지, 이제 이런 선택들을 해야 되는 어떤 시점 자체가 정부가 내는 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얘기하는 카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부분들이 이제 추석 이후에 결정된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 안에 매매 물건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임대주택 사업으로 등록하는 사람이 많게 되면 물량이 많이 안 나올 거니까 뭐 별로 조정이 없겠지만, 이게 별로 혜택이 없어서 임대주택 사업 등록 안 하게 되면 실망 매물들이 매물로 좀 많이 나오면 그냥 4월 전에 뭐 가격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 다주택자 중에는 그냥 버틸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일부 매물들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가격이 내려가기 쉽지 않겠다, 뭐 일부 물량이 나온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빠지는 걸로는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전문가 분들 중에서도 조금 의견이 약간 달라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뭐 그 다주택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기사에서 몇 번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과에 따른 임대 시장의 변화, 매매 시장의 변화들을 여러 꼭지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매물을 가진 중에 옥석을 가리기 위해 처분하는 일부 매물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옥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옥을 갖고 석을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극화. 안 좋은 물건들은 시장에 좀 나올 수 있지만 좋은 물건들은 또 여전히 물건이 귀한 상태로 갈 수 있겠다. 이제 뭐 의견들이 그렇게 조금 나뉩니다. 어쨌거나
근데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거래량은 되게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항상 이제 지금 추석 이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거나 해서 거래량이 많아지지 않으면 저는 겨울 시장에는 가격, 그러니까 연말에 12월, 1월에는 조금 가격이 조정된 좀 싼 물건, 급매물도 나올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래되는 가격,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될 거예요. 내 집을 살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올 하반기에. 항상 겨울은 제가 경험하게 항상 겨울은 물건들이 심리가 되게 위축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사실 분들 같은 경우는 급매물 출현하는 거 어쨌거나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 4월보다는 오히려 12월, 1월달, 2월달, 한 1월 중순 이후 그때가 거의 제일 일단 시장이 많이 차가운 시점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추측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리 얘기를 했는데 금리가 이제 올라갈 거라는 거는 다 기정사실이에요. 얼마나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계속 오르는 추세로 갈 것 같아요. 오르는 추세로 갈 것 같고 사실 금리 오를 거란 얘기는 지금 올해 얘기한 게 아니라 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뭐 어쩐다라고 얘기하던 몇 년 전부터 전 계속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진 않았죠. 금리는 거의 지금도 최저 수준이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올라가면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가면 예전 같지 않을 거다는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전문가분마다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당장 영향을 미칠 변수는 아니지만 이제 계속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의견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 일단 월세 비중이 줄어들고 전세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투자 유인이 줄어들게 되니까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결국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지 부동산 가격이 부양되는 건데 단순히 가계부채 대책이나 이런 부채를 많이 늘리지 못하게 하는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라 금리적인 영향에 있어서도 이렇게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는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한편으로 금리가 올라도 크게 오르진 않을 거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금리 부분은 아직까지 이게 사실 세간에서는 금리 올라가면 집값 폭락하고 니들 다 죽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그런 범죄에 있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금리는 사실 지금의 금리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금리 수준을 저는 항상 보면서 살아왔던 상황이라서 올라가더라도 시장에 그렇게까지 충격을 주겠느냐, 조금 약간 의문이긴 하고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심했으니까, 10여 년 전에는. 아무튼 제 느낌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말부터 청약시 가점제는 늘고 추첨제는 줄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점제가 하나의 포인트였죠. 아까 앞서서 강남권, 비강남권에서 청약가점 커트라인도 앞에 첫 번째 기사 뉴스 읽어보면서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가점제를 통해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주택인 가점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청약을 통해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잘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이제 아직 나오지 않은 남은 분양 물량들 중에서도 되게 좋은 분양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남권은 아마 전국 지금 이게 HUG에서 분양가를 지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택 보증을 안 해주는 형태로 분양가를 하향 압력을 계속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청약 통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분양하는 단지들 적극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분들이 잘 활용을 해라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금리, 청약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봤습니다. 자, 명절 연휴 이후에 여러 가지 좀 꼭지로 뉴스들을 나눠서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좀 나누니까 하루에 여러 개 영상이 올라와서 좀 정신 없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자꾸 알림이 올라오게 하느냐, 짜증난다, 그러시는 의견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주제별로 조금 잘린 게 있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그냥 골라서 봐도 되니까 좋으신 분도 차라리 더 낫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고, 어떻게들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피드백 남겨주시면 좀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다른 뉴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